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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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취준생들이 어렵게 있는데 네. 다단계 때문에 소가리를 좀 많이 그렇죠. 하고 있다고 해요. 불법 다단계. 네, 그렇죠. 그렇죠. 불법 다단계 네네. 때문에 소가리가 심한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네. 또 쉽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달콤한 말로 이렇게 꼬여내서 네. 또 합숙을 시키고 네. 강제로 가입을 시켜서 그렇죠. 피해를 또 입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 이게 또 이 문제가 또 취업난이랑 또 연결됐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매년 나왔었는데 네. 좀 취업에 대한 어떤 절박함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또 뛰어들고 뭐하다 굉장히 좀 상심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취준생들의 그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음.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절박한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돈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약간 좀 혹하게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막상 가보면 말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쉽게 벌기가 어렵고 또 네. 그렇죠. 부자 되는 방법이 쉽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달콤한 말에 그럴싸한 말에 쉽게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주변에 다단계와 관련된 뭐 경험 아니면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경험이 있으세요? 전 딱히 그런 것은 제가 뭐 저는 일단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갑자기 돈을 많이 준다 하게 되면 그럼 네가 해야지 왜 내가 날 시키는 거야? 라고 맞아요. 이런 좀 네. 사고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안 했으면 자기 식구들이나 뭐 자기 친구들 다 시켰지 왜 우리를 모아놓고 저걸 하지? 라는 좀 사고를 하는 편이라서 네. 잘 빠져들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하다 네. 보면은 뭐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음. 거의 되게 현혹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가 않고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멘탈을 유지하기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렵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멘탈에 굉장히 큰 문제가 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초입 단계잖아요. 네. 그때 많은 돈을 벌면 물론 좋겠지만 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기획부동산 하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제 경계를 하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당신이 벌지 왜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것처럼 취준생 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에 취업이 안 돼서 조금 힘들어서 좀 돈을 빨리 벌고 싶긴 하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로서 말로 설득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어떤 대인 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꼭 데리고 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좀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벌어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리고 월급쟁이는 사실 딱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데에 좀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스스로를 좀 약간 경계하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심각해지는 이유가 또 지인들이 또 그렇죠. 끌어당기다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믿는 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면 네. 또 따라서 그쵸. 가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불로소득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혜택이 없는 그런 노력이 없는 혜택은 네. 저도 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게 됐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죠. 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주옥 같은 말씀 네. 잘 새겨 들으셔서 절대 이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다단계는 정말 좀 뿌리 뽑혀야 될 음,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불법 다단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전력공사에 사무 직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학생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송전, 변전, 배전업이 주요 사업이고요. 한국전력공사의 기초하에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이거 아주 그냥 간단한 요약 정도로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자료들을 좀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는 고졸 전형으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바로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그 고졸 지원 학생이 나왔었는데 네,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졸 전역의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이 네. 한국전력공사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네,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전력공사의 사무직군이죠. 네, 고졸 전형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무 수행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경영 기획 업무와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홍보 관련 업무, 네. 그리고 인사노무 관련 업무, 네. 네, 요금 검침 등 전력 거래와 관련된 업무, 네. 그리고 회계 세무 업무, 자산 자재 관리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식 기술 태도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필요한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고졸 그 사원이기 때문에 뭐 네.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난이도가 있는 직무를 접한다기보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부터 접할 것 같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회계 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 네. 뭐 결산하는 부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회계 원리, 뭐 계정 관리에 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뭐 문서 작성에 대한 네.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네. 네. 우리 고졸 사원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영역이고 나머지는 또 회사에서 배워야 되는 그렇죠. 영역이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더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뭐 이해도를 좀 그렇죠. 높이면 좋겠고 네. 또 법률 관련된 법규와 관련된 이해를 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신문 같은 것을 좀 스크랩하고 그렇죠. 또,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봐두시는 게 나중에 또 면접이나 이럴 음.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문서 쪽에 있으니까 네. 문서 작성할 수 있는 관련된 그 OA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문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뭐 엑셀 등의 어떤 피벗이라든지 뭐 기본 함수 등 네.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은 또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능력으로 좀 판단되어지고 고졸 네.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반드시 잘 수행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해외 사업과 관련돼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뭐 네. 비즈니스 영어 회화 정도 맞아요. 이제 또 기술을 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좀 이렇게 영어 점수를 따신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는 뭐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영어라고 하는 부분을 잘한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성실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냥 고등학생, 학생이었잖아요. 네. 부모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존재에서 이제 주체적인 어떤 돈을 버는 하나의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네. 혼란이 올 수 있고요. 음. 그런 거에 있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다 모르는 분야고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얼마만큼 일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전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는 네, 태도. 네, 배우려고 하는 태도. 네. 저는 또 그 나이 또래에 또 맞추어서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세밀한 일처리 태도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이렇게 뭔가 실수 없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자꾸 실수가 난다거나 특히나 또 아직은 또 어리다 보니까는 뭐 학교 다닐 때는 깜빡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회사 네. 생활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뭔가 자꾸 체크하고 세밀하게 일하는 어떤 태도들을 갖추는 것이 또 사랑받는 신입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공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그쵸. 네, 뭐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 외에도 뭐 검침을 한다든지, 그쵸. 요금, 이런 비용, 그쵸.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세밀한 일 처리 태도 네.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해진 약관이나 지침을 준수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양한 그 현업 다른 부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필요해서 네. 서비스 정신도 필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개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5개를 꼽고 있는데요. 네. 뭐 강조하고 싶으신 능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회계 직군으로 좀 지원할 것 같아서 수리 네. 능력, 의수문 중에서 수리 능력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뽑고 싶고요.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경영 지원이나 이런 좀 사무 행정 관련된 분야가 뭔가 정형화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회사 일하는 것은 매번 바꾸고 또 바꿔도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좀 문제를 좀 인식하고 문제를 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예, 역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사무 능력과 관련돼서 정보 능력 뭐 음.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사무 직무의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하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출신 지역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권역에서 청년 인턴 4개월 후 사을 직급 1등급 고졸 수준으로서 정규직 전환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직무 능력 검사, 그다음에 인성 검사가 좀 필기 테스트에서 네. 좀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유형으로는 직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사무직무는 전공 제한이 없어요. 네. 뭐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신에 이제 가점 자격증이 있어서 네. 근데 이건 말이 가점 자격증이지 내가 없으면 불리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많이 없으면 준비를 네,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네. 기사 같은 경우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네. 그다음에 이걸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나 정보처리 기능사. 네.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2급, 커말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점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으로 가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채용 조건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인적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자격사항부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점인 네. 자격증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랑 전산회계 2급 그렇게 해서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점을 받는다라기보단 그래도 자격 조건은 됐구나라고 네. 하는 그렇죠. 인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가점 자격증은 한 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험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험사항들을 작성한 저는 이런 경험사항들을 보면 어떠한 그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가를 보는데 딱 보니까 그 순서대로 본인이 했던 최근의 순서대로 좀 뽑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세 번째에 네. 더 좋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의 경험인데 네. 회계 지식을 습득했다, 세무서를 방문했다, 시청을 방문했다라고 해서 이 사무소에서 단순히 그냥 이 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문한 건지 네.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조금 배운 건지에 대해서 네. 조금 관심을 갖고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개월 정도의 경험이다 보니까 네. 아마도 뭐 실습을 나간 게 현장 아닌가 실습이나, 이렇게 네. 추측은 되어지지만 네. 면접 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수를 받았다면 우리가 경력으로 그렇죠.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네. 경험 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네.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대기업 공기업반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취업 맞춤반이랑 네. 이게 뭐 써야 될지 말지 약간 저는 좀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취업 맞춤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대기업과 공기업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뭐 전산회계를 취득했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네. NCS를 학습했다 아니면 네. 뭐 자기소개 및 뭐 면접을 준비했다라는 음. 거는 조금은 굳이 뭐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좀 뭔가 직무 역량과 연계된 것들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NCX 학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이제 의수문 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5가지에 대해서 뭐 좀 기를 수 있었다라든지 네. 약간 그렇게 좀 너무 직설적으로 NCX 학습이 아니라 네. 조금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긴 해요. 네. 네, 아니면 뭐 교내 학습 동아리 이런 거를 통해서 네.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쓰는 것도 그쵸. 괜찮죠. 네, 그거 괜찮죠. 네. 네. 왜냐면 네. 공기업을 또 우리가 알아야지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단락을 나눠가지고 출발점 그리고 관심과 노력의 시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나는 나누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해서 네.
주어질 때마다 그 일들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네. 그러면 왜 본인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 적어주면 조금 더 탄탄해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네. 아무튼 근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나는 그래서 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를 했고 라고 해서 또 마지막에 또 교과 우수상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성과 부분까지 기술이 된 걸로 보아서는 네, 좀 괜찮게 작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실습실에서 네. 전기 관리를 맡아서 했던 거, 저는 이게 좀 관심이 좀 가거든요. 의도적으로 쓴 것 같긴 해요. 네, 뭐 어쨌든 뭐 전기 관리를 학생에게 맡기진 않겠지만 네.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소등이나 뭐 점등 이런 거겠지만 네. 그래도 에너지 절약 정신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에 관심이 있을 것 그렇죠. 같다. 네. 그렇게 쓰면 훨씬 더 그렇죠.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음. 이게 조금 관심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은 이제 뭐 패턴을 좀 바꿔 쓴다라면은 네. 특정 사례에서 보여줬던 좀 중점적으로 알려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사무행정의 실습반장을 도맡아 친구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줬다라는 어떤 요 주제를 가지고 네. 어떻게 사람들과 이 부분에서 같이 배우고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것들을 했는지를 저는 조금은 했으면 디테일하게. 좋겠다. 예, 네. 약간은 저는 뭐 꽃을 가꿨다, 전기 관리를 맡아서 소등을 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다소 좀 불필요한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이 내용과 출발점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죠. 소재에 보면 네. 좀 맞습니다. 예. 네. 연관성이 없긴 하죠. 그렇죠. 네, 출발점 뭐 어디가 출발점인지 저도 저는 이거를 아직 좀 못 찾았어요. 왜 출발점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단락이 대략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를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좀 재밌었어요. 보통 전기세에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집에 전기세가 안 나오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관심을 갖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좀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죠. 비교적 네. 적게 나온다. 네. 일반적이다. 그럼 관심을 가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케이 그래서 한전에 들어가서 한전이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업이다. 도전적인 기업이다를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한전에 대한 어떤 공부가 아니라 바로 NCS로 연결돼서 그렇죠. 약간 좀 아쉽다고 하는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되게 실용 학습을 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관심은 있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한 거죠. 네. 일단 여기에서 계절에 따라 전기세가 일관적이다라면 네. 우리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계절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그런 정신이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관심도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여기 NCS 관련된 공부는 좀 삭제를 네. 해야, 예, 삭제를 해야 해야 된다는 될것 걸 좀 같아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좀 네. 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한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지 네. 그걸 좀 더 그리고 어떤 일을 좀 더 하고 싶은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써줬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아요. 이 NCS 공부를 기초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능력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공부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 고졸 학생들 요즘 고등학생들을 좀 가끔씩 만나다 보면은 이 네.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NCS. 왜냐하면 본인이 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 이걸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너무 거죠. 자연스럽게 이걸 썼는데 사실은 이건 좀 불필요한 그렇죠. 언급이라서 네. 좀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좀 더 하고 싶고 네. 좀 본인이 그리고 회사에 이 직무에 어떤 부분이 좀 맞는지를 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열심히 한 거 여기다 쓰다 보니까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봤었을 때는 좀 불필요한 언급이 될 수 네. 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어떤 취업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험에만 네. 올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다른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사 포부 부분인데요. 이제 밑에 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목표가 안 나와서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한전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마지막 포부도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땐 좀 네. 한전에 대한 기초적인 한전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다라는 정도까지 간 게 아닌가. 네.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좀 글을 쓰다 보니까는 네.
내용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언급들이 예, 연관성이 많이 없어요. 있어서. 지금 한전이랑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기업 분석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참 착한 학생이에요. 함께 하려고 네. 나눠야 되고 함께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를 그쵸. 구체적인 내용을 쓴다면 이제 입사 후 포부나 뭐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두 번째 문항이죠. 네, 네. 목표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쓰는 항목입니다. 자신감을 위한 도전을 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체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를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했거든요. 예. 지금 목표를 저도- 다시 확인하려고 도전을 했고 예. 또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 네. 어떤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도전했다. 요게 참 저는 네. 좀 아쉬워요. 이게 약간 명확하게 모호하죠? 그쵸, 예.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내가 글로벌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 건지 네. 아니면 참가해서 내가 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음, 목표인 건지 이것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가장 오래 시간을 투자한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내용이 발표 준비하는 데 시간 맞추는 음. 쪽으로 비중이 맞춰져 있어서 맞아요. 지금 내용이 어떤 좀 정리가 좀 덜 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지원자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쓰려고 네. 설명을 많이 했어요. 네. 이 발표 기준부터 네. 합격 어떤 그런 조건 뭐 이런 네. 걸 다 얘기를 했는데 목표를 저는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내 목표를 확인하는 게 도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 능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향상시키기 위한 도전이라는 그렇죠. 걸 목표로 잡고 네.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 디자인을 지금 ABC 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준비 태도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적절한 속도와 톤 조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발표 능력이 향상되었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네. 잘 성취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앞에 내 진로 어떤 목표를 확인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없죠. 음. 또 아래쪽에 보면 또 배운 점들을 지금 여기 잘 적었는데 좋은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 요걸 배운 점으로 적었고요. 네, 또 학과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네. 학과 체험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이 해외 연수를 가서 학과 체험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직무 능력과 관련된 경험. 직무 능력 중에 책임감을 뽑았어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소재 선택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사무행정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없이 좀 약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네.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고 잘 안 와닿는 부분이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세무 아까 자격증, 재무 그렇죠. 회계 자격증이라든지 기능사 자격증을 어필하는 부분 네. 그런 것이 조금 선택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플하게 네. 어떤 것을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직무 기술을 좀 정확히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식기술 태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네. 해서 네.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뭐 특히 아마 그 고등학생이라면은 아마 회계를 좀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런 네. 회계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엑셀을 활용 능력이라든지 OA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아까 네. 경험상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좀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봤던 경험이라든지 네. 어떤 또 직무 수행 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아까 우리 언급됐던 뭐 꼼꼼함이라든지 네. 뭐 거기 직무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더 써서 좀 더 강조했더라면 더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류를 보니까 네. 이 친구가 우수 학생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표현하는 게 아직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네. 보니까 면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지원자와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네. 전에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시면서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사무직 분야에 지원한 김별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있는 지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에요. 학급에서 서기, 환경미화 부장을 맡아 학급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반장을 맡아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내용을 도와드렸습니다. 문서 작성과 회계 처리 등 사무 물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학습하여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반응 수행평가 점수가 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책임감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뿌리가 되겠다고 한 우리 지원자. 저는요, 약간 조금 말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공사의 이러면서 조사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어색한 좀 외운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또박또박 말한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잘 전달력 있게 말했던 것은 굉장히 좀 좋았었고 네. 다만 조금은 더 밝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약간 톤 같은 걸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더 약간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딱딱함은 물론 아쉽기는 해요. 네. 하지만 본인이 책임감이 있는 지원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거기에서 그 키워드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느낌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런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면접 네. 때 충분히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얘기했던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상을 보니까 조금 기대가 더 돼요. 모범생 또 네. 우수학생이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빨리 면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이제 모의 면접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